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248년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34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선 판도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반사 이익을 얻을지 아니면 반대로 트럼프 지지세가 결집할지 관측이 분분합니다. 한인타운 육각길에 조성됐던 홈리스 텐트촌이 철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벌써 두 번째라며 다시 텐트촌이 형성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안 여성에게 한인 비하 욕설을 한 후에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백인 남성이 뒤늦게 증오범죄로 기소됐습니다. 한인사회 봉사에 앞장섰던 고 민병수 변호사 일주기를 앞두고 LA시 의회가 오늘 오전 10시 고인의 유가족에게 평생 업적상을 전달합니다. 남가주 비영리 봉사음악단체인 러브인 뮤직이 내일 동양성교교에서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웨스트헐리우드에서 프라이드 페스티벌이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웨스트헐리우드 도로 곳곳이 행사와 퍼레이드로 인해 차단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타주로 이주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4월 들어서도 전월 수준과 유사하게 정체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기자업체 테슬라가 안전벨트 미착용 시에 경고하는 시스템 불량으로 인해 차량 12만 5,227대를 리콜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핵무기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들 워크숍에 참석한 것을 두고 시의적절하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소속 국회의원 108명의 단결에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생에 초점을 둔 1호 법안도 공개한 가운데 야권의 특검법 공세에 대해 집권 여당의 정책 능력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NBA 플레이오프 서부조 결승 5차전에서 댈러스가 미네소타를 124대 103으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NBA 파이널은 보스턴과 댈러스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마이애미 말린스의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던 고우석 선수가 방출 대기 조치됐습니다. 앞으로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4.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전에 흐리고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48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한국 분들에게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 받는 것 새로운 일은 사실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처음 있는 일이라 놀랍죠. 배심원단은 34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직 대통령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정한 판결은 11월 5일 대선이 될 것이다 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YTN입니다. 뉴욕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검찰이 제기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이 끝난 지 이틀 만 심리시간으로 따지면 10시간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배심원단 판결은 만장일치로 나와야 하기에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됐는데 예상외로 빨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증인의 진술이 그만큼 신빙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역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트럼프는 곧바로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This was a rigged, disgraceful trial. The real verdict is going to be November 5th by the people. And they know what happened here and everybody knows what happened here. 배심원단 유죄 판결에 따라
재판을 주재하는 후안 머천 판사는 7월 11일에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최고 징역 4년까지 가능한데 벌금이나 보호관찰 등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형량이 나와도 트럼프의 항소가 확실하기 때문에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은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트럼프가 자신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준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을 방법은 투표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5달 남은 대선 판도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바이든이 반사이익을 얻을지 아니면 반대로 트럼프 지지세가 결집될지 관측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YTN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며 대선 레이스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지금 처음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습니다. CNN 연결해 보겠습니다. What's happening where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are flowing in from all parts of the world, not just South America, from Africa, from Asia, from the Middle East, and they're coming in from jails and prisons, and they're coming in from mental institutions and insane asylums. They're coming in from all over the world into our country. And we have a president and a group of fascists that don't want to do anything about it because they could right now, today, he could stop it. But he's not. They're destroying our country. Our country is in very bad shape. And they're very much against me saying these things. They want to raise your taxes by 4 times. They want to stop you from having cars with their ridiculous mandates that make it impossible for you to get a car or afford a car, but make it very possible for China to build all of our cars. It's a very serious problem that we have. We just went through one of many experiences where we had a conflicted judge, highly conflicted. There's never been a more conflicted judge. Now I'm under a gag order, which 일단은 지금 어제 그 법원의 유죄 판결보다는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언제 자신의 그 유죄 판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지는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문제 그리고 중국의 무역 문제 등등을 먼저 거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Candidate. I'm leading Biden by a lot, and I'm leading the Republicans to the point where that's over. So I'm the leading person for president, and I'm under a gag order by a man that can't put 2 sentences together, given by a court, and they are in total conjunction with the White House and the DOJ, just so you understand. This is all done by Biden and his people. Maybe his people more importantly. I don't know if Biden knows too much about it, because I don't know if he knows about anything. But he's nevertheless the president, so we have to use his name. And this is done by Washington, and nobody's ever seen anything like it. So we have a judge who's highly conflicted. You know what the confliction is. Nobody wants to write about it, and I'm not allowed to talk about it. If I do, he said, I get put in jail. So we'll play that game a little bit longer. We won't talk about it, but you're allowed to talk about it. I hope you do, because there's never been anybody so conflicted as this. As far as the trial itself, it was very unfair. We weren't allowed to use our election expert under any circumstances. You saw what happened to some of the witnesses that were on our side. They were literally crucified by this man who looks like an angel, but he's really a devil. He looks so nice and soft. People say, oh, he seems like such a nice man. No, unless you saw him in action. And you saw that with a certain witness that went through hell. And when we wanted to do things, he wouldn't let him
he wouldn't let us do those things. But when the government wanted something, they got everything. They got everything they wanted. It was a rigged trial. We wanted a venue change where we could have a fair trial. We didn't get it. We wanted a judge change. We wanted a judge that wasn't conflicted.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 만약에 저희가 뉴스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가 되면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달 남은 대선판도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결로 누가 이익을 얻게 될지 관측이 분분합니다. YTN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며 대선 레이스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was done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n order to wound or hurt, and we'll keep fighting. We'll fight till the end and we'll win because our country's gone to hell.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유죄 판결로 지지율이 2% 정도 하락해 박빙 양상인 경합주에서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2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지지율 하락이 이미 반영됐을 거란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지지세가 더 결집돼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캠프 내부에서 유죄 판결로 주목도가 올라가 대선 입지가 더 유리해질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I'm a native New Yorker. We support Trump. I never voted for him the first time, but we'll do it this time. It's a disgrace. 법적으로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자격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35살 이상 성인의 14년 이상 미국 거주라는 조건만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뒤 옥중 당선될 경우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아닌 뉴욕주 재판 결과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사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방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조계는 전과가 없는 트럼프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해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놓고 가족들이 잇따라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1기 트럼프 백악관에서 보좌관을 지내면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지만 현재는 선거운동과 거리를 두고 있는 장녀 이방카가 오늘 아침 소셜미디어에 짧게 사랑해요 아빠라고만 적었습니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ABC 방송에 보낸 성명을 통해서 민주당은 미국을 제3세계 거지 소굴로 만들려는 오랜 시도에 성공했다라면서 대선이 열리는 11월 5일이야말로 미국을 구할 마지막 기회라고 규탄했습니다. 차남인 에릭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을 통해 2024년 5월 30일은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한편 애초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거나 법원을 무기화하지 않고도 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는 없다고 규탄한 것입니다. 또 민주당은 투표에서 질 것이 두려워서 법정에서 트럼프를 쫓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매우 비민주적인 것이며 민주당에는 후폭풍이 올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반목해온 공화당 미치 매커럴 상원 원내대표도 X에 글을 올려서 이번 기소는 애초에 제기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관련 회사 기록 조작 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국민 절반이 동의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유고부가 판결 직후 성인 남녀 3,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유죄 판결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이 50%, 트럼프가 무죄라고 답한 응답자가 30%에 각각 달했습니다. 19%는 유무죄를 확신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유죄라고 믿는다는 응답은 민주당원 응답자군에서는 86% 이른 반면
공화당원 응답자군에서는 15%에 불과했습니다. 무당파 응답자 중에는 48%가 유죄임을 믿는다고 했고 25%는 무죄라고 답했으며 26%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47%는 재판이 공정했다고 믿는다고 답한 반면 37%는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민주당원은 81%가 재판이 공정했다고 답했고 공화당원의 73%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해 소속 정당에 따라 뚜렷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과 경쟁자 조 바이든 대통령 진영 간의 대선 자금 모금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온 직후 곧바로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려서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투표장에서라고 적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정치자금 후원을 호소하면서 캠프 후원 링크도 공유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 모금 사이트에는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선거자금 후원 사이트 원레드닷컴이 다운되게 됐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너무나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원하기 위해 이 윈레드에 몰려들면서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웹사이트를 복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4건의 사안으로 형사 기소되는 등 정치적 위기 때마다 열성 후원자들이 선거자금 모금에 몰려들면서 후원금 모금 기록을 갈아치운 바 있습니다. 헤지펀드 건물인 빌 에크먼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기우는 등 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빌 에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탈 회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측근은 밝혔습니다. 에크먼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을 싫어하는 마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이 양가 감정보다 훨씬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크먼 회장은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지지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같은 대안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측근은 전했습니다. 에크먼 회장은 올해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 트럼프 전 대통령 경쟁자들을 지원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이슈, 남부 국경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만간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어제 백악관의 멕시코 국경 불법 이민자 단속 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빠르면 다음 달인 6월 4일 이 단속 계획을 실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국경 관료가 상대해야 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일주일간 하루 평균 4,000명을 넘어서면 이후 들어오는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불법 이민자가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지만 이를 통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과 추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가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법안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서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올해 초 공화당 주도로 의회에서 무산되자 이 같은 행정 조치를 검토해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 듣고 계십니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금요일 주말을 앞둔 오늘도 남가주 지역 하늘 오전에 흐리고 점차 맑아지는 패턴 반복됩니다. 다만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두터운 구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늦은 시간대, 즉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2, 3도가량 내려앉는 지역도 있어서 일부 지역은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아지겠고 이 같은 패턴은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중까지도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낮 기온은 이번 주 일요일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고 다음 주 중에는 예년 기온을 살짝 웃돌면서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가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59도, 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81도, 54도, 해안 지역은 65도, 5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6도,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대에 교통정보 알려드리면서 육각길 지금 홈리스 텐트촌 철거하고 있으니 이 지역 지나신 분들 우회하시라라고 정보 전해드린 바 있죠. 어제 홈리스 텐트촌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육각길 홈리스촌을 청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어차피 다시 돌아오는데 벌써 두 번째다. 안 돌아오게 다시 텐트촌이 형성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숙자들을 길거리 텐트에서 임시 쉘터로 옮기는 LA시 당국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이 30일 아침 한인타운 유가와 반네스 스트리트 교차 구간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날 LA시 당국의 주도로 정신건강국, LA경찰국, 위생국, 홈리스 아웃리치 팀이 동원돼 거리에 텐트를 치고 기거하던 10명의 홈리스들을 임시 쉘터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아침 7시 30분부터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요원들이 타운에 출동해 홈리스 텐트 주변에 세이프 라인을 설치하고 노숙자들이 지닌 소지품들을 대형 쓰레기 봉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경 텐트 클린업이 끝나자 동원된 버스에 노숙자들을 싣고 이동했습니다. 텐트촌이 철거되고 홈리스들의 소지품이 옮겨지는 동안에는 인근의 교통이 통제되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을 차단시켰습니다. 김지은 LA시 시장시 한인보좌관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세이프는 저희 50번째 오퍼레이션이고요. 한인 2명 포함해서 약 10명이 인터림 하우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인사이드 세이프는 시장실 홈리스 담당팀이 주축이 돼서 LA시 위생국, 교통국, 경찰국, 그리고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라사 등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날 텐트촌에서는 홈리스들의 옷가지와 이불, 여행용 캐리어까지 다양한 소지품들이 흩어져 나왔는데 텐트 안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기거해온 저먼 셰퍼드, 치와와 등 애완동물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종종 텐트 철거 작업 동안 직원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홈리스들도 있었는데 이날은 순조롭게 클린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LA시 당국이 주도하는 홈리스 구제 프로그램으로서 15개의 지역구들을 번갈아가며 홈리스 구제 작업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홈리스들을 구제하는 방식입니다. 시당국은 각 지역구에서 홈리스 텐트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홈리스 텐트를 정리합니다. 해당 지역구에 임시 쉘터가 마련되면 홈리스 아웃리치 팀이 홈리스들의 의사를 타진하고 노숙자들을 쉘터로 옮기는 것에 동의하면 해당 지점으로 출동해 텐트를 치우고 홈리스들을 하우징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당국은 홈리스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게 되며 개개인 홈리스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LA 시내 2,600여 명의 홈리스들이 하우징 서비스를 받아 거리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LA 시내 길거리에 기거하는 2만 1,000여 명의 홈리스들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텐트로 옮겨진 노숙자들은 해당 지역의 임시 하우징으로 옮겨진 후 LA시 당국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들을 받게 되며 다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인터림 하우징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컨트랙이 되어 있는 모텔이나 호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맞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이분들을 퍼머넌트 하우징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이날 현장을 깜짝 방문해 클린업을 벌이던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이 포모나에서 개런티드 인컴 보장소득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포모나에서 개런티드 인컴 보장소득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대상은 3살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으로 최대 18개월 동안 월 $500가 가정에 지급됩니다. 신청자 접수 마감은 다음 달인 6월 17일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펀딩은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에서 조달됩니다. 포모나시는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240만 달러 이상을 책정했습니다. 총 250명의 수혜자가 선정돼 매월 $500의 지원금 외에도
포모나시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통한 추가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프로그램 자격 대상은 부모가 포모나시 경계 내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 시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300% 이하 그리고 지역 중간 소득 65%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들은 신분증, 주소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최근 급여 명세서와 완성된 W9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forwardplatform.com/포모나 허그 프로그램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8일 새벽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 위치한 이태리 식당 체인 매장 3군데가 업소에 침입한 절도범들에 의해 불과 1시간 새 모두 털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절도단은 지난 28일 새벽 3시경 우드랜드 힐스에 위치한 이태리 식당 체인인 마리아스 이탈리아 키친업소에 침입해 현금이 든 금고를 꺼내 도주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절도범 3인조는 복면과 후드를 착용한 채 절도 행각에 사용될 도구를 들고 차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따고 들어간 다음 식당 사무실에서 현금이 가득 찬 금고를 꺼내 도주했습니다. 식당 매니저는 경보음이 울려 절도 피해를 입은 매장으로 달려가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엔시노 매장에서도 절도 피해가 발생해 경보 알람이 울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5분 후 셔먼옥스 매장에도 절도범들이 침입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LAPD는 3군데 식당 매장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절도범들이 동일 범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연방의회의 한미 동맹 강화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하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 비자 신설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톰 소지 연방 하원 의원은 뉴욕시 퀸즈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에 제출된 한국 동반자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지 의원은 회견에서 한국은 미국의 필수적인 동맹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숙련되고 다양한 노동력을 보유한 나라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양국 기업이 더 강한 관계를 맺도록 장려하는 일은 미국의 지속된 경제적 성공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사회에서 커뮤니티 봉사에 앞장섰던 고 민병수 변호사 일주기를 앞두고 LA 시의회가 고인의 유가족에게 평생 업적상을 전달합니다. LA 시의회는 아시아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인 5월을 기념하면서 오늘 오전 10시 LA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고 민병수 변호사의 업적을 알리고 공로를 기리는 행사를 갔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미망인 캐롤민 여사가 유가족을 대표해 참석해 수여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고 민병수 변호사의 평생 업적상 수상을 축하하기를 원하는 한인은 주차장 예약을 위해 전화 213-505-2552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 민병수 변호사는 LA 지역에 한인 이민 선조들의 이름을 딴 공립학교를 3곳이나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연방 캘리포니아 주정부, 로컬 정부에서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하는 데 앞장선 바 있습니다. 남가주 비영리 봉사음악단체 러브인뮤직이 내일 타운에서 정기 연주회를 한다고 합니다. 라디오서울 보도국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인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 커뮤니티 간 화합을 위해 타인종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과 함께 펼치는 비영리 봉사단체 러브인 뮤직이 오는 토요일인 1일 오후 3시 LA 한인타운 동양선교 교회 본당에서 제16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러브인 뮤직은 지난 2007년 5월 창립 이후 한인 청소년들이 매주 주말마다 타 커뮤니티를 찾아가 저소득층 타인종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악기 레슨을 제공하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지난 18년 동안 LA와 오렌지 카운티 사우스 베이 지역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오는 토요일에 열리는 연주회는 해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타인종 수의 어린이들과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무대에 올라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러브인 뮤직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앙상블과 세계봉사처, 수의 어린이 등 150명이 무대에 올라 러브인 뮤직 송 멜로디 등을 연주할 계획입니다. 러브인 뮤직에서는 현재 한인 고교생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96명이 수의 어린이 81명에게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트럼펫, 피아노 등 레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레슨을 받은 수혜 어린이는 1284명에 달하며 무료 레슨으로 재능 기부한 봉사자들은 1090명에 달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아시아계 여성을 상대로 한인 비하 욕설을 한 후에 묻지마 폭행까지 저지른 백인 남성이 뒤늦게 증오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부상으로 얼굴에 열 한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고 약 1년간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29일 올해 37살의 백인 남성인 제시 앨런 린지를 컬버시티 지역에서 증오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오범죄는 법정 최고형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자세한 신원은 현재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필리핀계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용의자가 한인으로 인지하면서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증오심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한인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은 올해 노동 강세에도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연준이 지표를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때 유연성을 유지하고 모든 선택지를 감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로건 총재는 다만 올 들어 인플레이션이 2%보다는 3%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2%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며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험한 길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 길 위에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이 중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4월 들어서도 전월 수준과 유사하게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방상무부는 4월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 0.3% 상승한 것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률 모두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한 투자 담당 이사는 이번 PCE 가격 지수는 인플레이션의 진전을 그다지 보여주지 않았지만 반등 역시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비 지표는 전월 대비 크게 둔화됐습니다. 아마존이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마존이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지상 감시자 시야를 벗어나는 거리까지도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존은 주요 규제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국 내 더 많은 지역으로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아마존은 드론을 가시권 내에서만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안전벨트 미착용 시에 나오는 경고 시스템 불량으로 미국 내 차량 12만 5,227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도로교통안전국은 리콜 대상 차량이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시각 경고 등 오디오 경고가 나오도록 한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리콜 대상에는 2012년부터 2024년형 모델 S, 그리고 2015년부터 2024년형 모델 X, 그리고 2017년부터 2023년형 모델 3, 2020년부터 2023년형 모델 Y 일부 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지 못하게 했던 미국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르키우 지역 방어용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러시아 공격을 허용한 건데요. 어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변화할지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러시아 국경과 겨우 30km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최근 러시아의 집중 공격을 받아 여러 마을을 빼앗긴 건 물론
상점과 주택이 폭격을 당해 민간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서방은 확전 우려 때문에 자신들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 우크라이나는 국경 너머에서 공격하는 러시아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방어를 위해 러시아 영토 내 병력을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미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전장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며 정책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We've adapted and adjusted to that, including, for example, by the different kinds of weapon systems that we and allies and partners have provided to Ukraine. 다만 공격할 수 있는 러시아 영토는 하르키우 인근 접경 지역으로 제한되고 사거리 300km에 이르는 에이테크스 같은 장거리 무기는 여전히 쓰면 안 됩니다. 그동안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여러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이런 논의에 대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경고해왔습니다. 미국은 공격 가능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들을 명시한 구체적인 지침을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고 오늘 공식 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북대서양지역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 내부 공격을 승인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AP통신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하르키우에서 반격 목적으로 미국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팀에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전 하르키우의 접경지대에서 미국산 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를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받았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도 우크라이나에 독일산 무기를 동원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최근 몇 주간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국경지대에서 공격받았고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에 따라 이런 공격에서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우리가 공급하는 무기를 국제법을 준수해 사용하기로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4개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며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화하면서 전쟁의 전개 상황에 따라 지원을 지속해서 조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핵무기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이 미국산 무기의 러시아 영토 타격을 비밀리에 허용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반적으로 미국 무기가 이미 러시아 공격 시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도 나토는 서방 무기의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연막을 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미국 내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 한번 모아봤습니다. KBS입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스의 멤버 존 레넌, 그가 생전에 사용했던 기타가 최근 미국 경매에서 285만 7천여 달러, 우리 돈으로 39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당초 낙찰 예상가보다 3배가 넘는 가격이며 역대 비틀스 멤버 악기 경매 중 최고가 기록이라고 합니다. 존 레논은 비틀스의 1965년 앨범 헬프의 수록곡을 연주할 때 이 기타를 사용했는데요. 이후 이 기타는 존 레논이 동료 가수에게 선물한 뒤 50여 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올해 영국의 한 시골집 다락방에서 집주인이 이사 준비 도중 이 기타를 발견했다는데요. 엄격한 감정 과정을 거쳐 이번 경매에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건물 사이를 잇는 다리부터 도로 한복판까지 구름 인파로 북적이는 뉴욕 맨해튼. 무언가를 사진으로 담기 위해 저마다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 미국 뉴욕에서 현지 시각 29일 예고된 맨해튼 행지 현상 때문입니다. 맨해튼 행지는 뉴욕 맨해튼에 늘어선 빌딩 숲 사이로 해가 지면서 붉은빛 태양과 도심 거리가 나란히 일직선을 이루는 천문 현상을 말하는데요. 매년 5월 말과 7월 초 1년에 단 2번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과 도시가 빚어내는 특별한 절경을 직접 관측하기 위해 전 세계 관광객과 사진 작가들도 뉴욕 맨해튼 거리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이제 입니다. 어제 서부조 결승에서 댈러스 매버릭스가 미네소타 팀볼브스를 꺾고 13년 만에 파이널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미네소타를 124대 103으로 꺾었는데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 두 선수가 각각 36득점씩 72점을 합작했어요. 네. 전체 점수의 60% 이상을 이 두 선수에게 몰아준 것입니다. 정규리그 5위로 플레이오프에는 나선 댈러스는 4위 클리퍼스, 1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3위 미네소타를 차례를 꺾고 13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13년 전 기억나시죠? 제이슨 테리, 타이슨 챈들러 그리고 노비츠키, 덕 노비츠키가 뛰던 그때 당시에 댈러스 매버릭스는 우승컵을 차지했던 바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특급 돈치치가 과연 역대 두 번째 우승에 영광을 안길지 이번 NBA 파이널은 보스턴과 댈러스 간의 경기로 압축됐습니다. 최근에 책을 내고 저자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월드클래스 수준에 오른 지금의 손흥민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털어놨습니다. 특히 알고도 막지 못한다는 손흥민 존의 탄생 비화를 직접 시연까지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손흥정 감독의 독서는 곧 손흥민의 성장이었습니다. 독일과 영국, 리그를 옮길 때마다 살기 위해 손 감독은 늘 책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독서와 함께 손흥민은 발전했습니다. 함부르크 유스에서 프로 입단 성공, 세계 최고 수준인 EPL 진출도 했습니다. 독일에 있으면서 독일 역사를 많이 봤고 또 영국 가서는 또 영국의 역사, 그 리더에 관한 책을 그 시기에 좀 가장 많이 봤어요. 손흥정 감독은 나이 맞춤 훈련으로 지금의 손흥민을 완성했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이 산 스텝이 좋아야 되거든요. 계단이 폭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스텝을 빨리 놀려서 내려올 수 있는 거, 하체 근력까지 동반돼서 좀 빠르게 이렇게 중 2, 3 여기서 이렇게. 야, 아무래도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여러 가지 설명해 주는데 TV가 아니다 보니까 라디오로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네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 시즌 LPGA에서 6승을 기록 중인 넬리 코르다 어제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올 시즌 LPGA에서 한국인 선수 우승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튼 어제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르다 선수가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KBS입니다. 세계 랭킹 1위인 미국의 넬리 코르다는 파3 12번 홀에서 끔찍한 악몽을 겪었습니다. 티샷이 그린 뒤편 벙커에 들어갔고 두 번째 샷은 페널티 구역에 빠졌습니다. 1벌타를 받고 친 네 번째 샷은 야속하게도 다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And you can see what's difficult there. Nelly tried to go for a flatter lie, but still off of a slight downslope. Oh my goodness gracious. 여섯 번째 어프로치 샷도 물에 빠지자 코르다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여덟 번째 샷만에 그린에 공을 올린 코르다는 결국 10번 만에 홀아웃하며 7오버파 셉튜플 보기를 기록합니다. 인생 최악의 스코어를 기록한 코르다는 오늘은 그냥 나쁜 날이었다라는 말로 골프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메모리얼 연휴 때문에 조금 짧게 느껴지셨죠? 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